김한민 감독의 신작 한산용의 출연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역대 한국 영화 관객수 1위를 8년째 유지하고 있는 명량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영화인데요. 말하자면 다시 돌아온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일종의 전기 영화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김한민 감독님은 명량, 한산, 노량으로 이어지는 이순신 3부작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 중간에 끼어있는 한산은 연출 순서로는 명량 뒤의 영화이지만 역사순으로는 명량 이전의 해전인 한산도 대첩을 그리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명량의 이순신보다 젊은 이순신 역을 박해일 배우님이 맡으신 거는 꽤나 적절해 보이더라고요. TMI지만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N차 관람이 이어지고 있는 박찬욱 감독님의 근작 헤어질 결심과 더불어 한산 용의 출연까지 올해 상반기에 가장 눈부신 활약을 보인 남자 배우 중 한 분은 바로 박해일 배우님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아무튼 한산 용의 출연은 현재 많은 평론가 분들께서 명량보다 좋은 평을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명량에 비해 감상주의가 많이 줄어든 점이 좋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러한 지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전체 영화의 질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명량과 비교하지 않아도요, 저는 한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영화는 이순신이라는 인물, 영화의 주제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산처럼 이순신 장군의 어마무시한 지략으로 왜구를 물리치는 이야기는 당연히 대한민국 관객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순신을 단순히 영웅화, 신격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지 않고요. 그의 승리가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타당해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산은 뜨거운 이야기를 차가운 태도로 그리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국뽕 영화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한산 용의 출연이 그리는 한산도 대첩은 세 갈래로 표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조선 대 일본, 이순신 대 와키자카, 그리고 의 대 불의. 이번 리뷰에서는 이 중에서 조선 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명량부터 한산까지 이어져 온 영화 속 말하지 못한 여성의 상징, 구선이 주제와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산 용의 출연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이상을 명합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장군.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 진정 하객진이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언급드렸듯 저에게 한산은 두 수정의 대결의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순신 대 와키자카일 것입니다. 두 인물은 각각 영화 속에서 취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을 표현하는 영화의 형식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챕터 1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신과 와키자카 모두 내부의 적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순신에게는 원균이 그럴 것이고요. 와키자카에게는 가토가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와키자카는 가토에게 나도 내가 싫다. 우리는 견원지간이다. 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순신과 와키자카는 자신들과 맞지 않는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순신이 포용의 방식을 취한다면 와키자카는 배격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이순신 장군. 하객진을 펼쳐서 선회를 하는 훈련을 할 때 원균은 좌측 날개 끝으로 이동하면서 진영을 어지럽힙니다. 이에 대해 이순신은 그냥 두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실제 전투에서는 그러한 원균의 허점을 염두에 놓는 방식으로 작전을 구현해냅니다. 원균이 있는 곳이 구멍인 것을 간파한 적군이 그쪽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그곳에 구선을 배치해놨으니까요. 반면에 와키자카는 마치 협업을 할 것처럼 라이벌인 가토를 자신의 진영으로 부른 뒤에 뒤통수를 쳐서 배를 빼앗아 본인의 전력을 보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은 승리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행동함에 있어서 이순신은 포용의 리더십을, 와키자카는 약육 강식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인물 간의 대조는 영화에서 기호적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산은 이순신이 팔에 촉을 맞고 와키자카가 팔에 칼을 맞는 영화다. 영화의 도입부, 이순신 장군은 사천 해전에서 준사에 의해 총상을 입게 됩니다. 와키자카 역시 기생으로 잠입한 보름에 의해 자상을 입게 되죠. 저에게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더라고요. 먼저 두 인물이 부상을 입는 부위는 모두 좌측 팔입니다. 조금 무리한 밀고 나가기를 해본다면 저에게 상처 입은 왼쪽이라는 상태는 원균이 대열을 망쳤던 하객진의 좌측 날개와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순신이 왼쪽이라는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인물이라면 와키자카는 왼쪽이라는 약점을 약점 그대로 판단하고 돌진해 무너지는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같은 상처, 같은 약점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 두 인물의 통찰력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왼팔의 부상 후에 두 인물을 경유해 흘러가는 양상이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이것은 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순신의 관점에서는 자신을 저격했던 왜군이 본인에게 매료되어 충성을 맹세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와키자카 입장에서는 자신을 찌른 인물이 준사에 의해 탈출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심지어 그렇게 달아난 보름은 이순신의 승리를 조력하는 매우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즉 동일한 부위에 타격을 입었지만 상황은 모두 이순신 장군이 승기를 잡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본류에는 역시 이순신의 포용의 리더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으니까요. 나의 주군은 우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총을 쏠 때 당신이 부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보았다. 나를 받아달라. 그러니까 저에게 한산에서 왼쪽이라는 키워드는 꽤나 중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2로 넘어가기 전에 명량부터 이어지는 유사한 여성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명량과 한산용의 출연에는 모두 말하지 못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명량의 정씨 부인은 벙어리로 나오고요. 한산의 보름은 혀를 깨물어서 말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표현되죠. 두 인물은 모두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들이 감독님의 의식이 반영된 중요한 인물들로 보였는데요. 물론 제가 한국사를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거운 수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알기로 실제 외구와의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여성들도 같이 참여해 싸우고 승리를 위해 조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는 거의 남성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성취가 많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에게 정씨 부인과 보름 캐릭터는 역사에서 자신들의 노고에 대해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여인들에게 영화가 결정적 역할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려는 혹은 그들의 존재를 이렇게라도 드러내려는 감독님의 깊은 마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저에게 한산은 의 대 불의의 영화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영화에서 대사로도 거론됩니다. 준사가 이순신에게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이순신 장군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전주성으로 간 준사에게 황박은 의가 통하면 우리는 한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와 불의라는 테마는 다소 뻔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의는 조선군에 해당될 것이고 불의는 왜군에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승자의 역사라는 말도 있고 관점에 따라 정의와 불의는 뒤바뀔 수도 있는 상대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한산의 경우에는 의와 불의가 선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빼앗기 위한 침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침략을 당하는 쪽이 의일 것이고요. 침략을 하는 쪽이 불의이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영화가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 한산용의 출연이 정의 내리는 의란 화합의 태도 혹은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절충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조선군에 대해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서로 다른 두 가치가 모두 녹아있는 양가성을 대입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예시를 쫙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순신이 펼치는 진법은 공성이면서 동시에 수성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면서 동시에 수비를 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미 작전 자체에서 두 가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화가 다루는 지역적 측면. 수군은 경상도, 통영의 함산도, 부산포 등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요. 육군은 전라도, 전주성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전투는 다른 전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죠. 즉, 영화는 두 지역을 화합으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선을 통해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돌격선인 구선은 엄청난 공격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접근과 파괴가 어려운 상당한 수준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공성이자 수성의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배인 것이죠. 배 자체의 이러한 특징뿐만이 아니라 배의 위상으로도 양가성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새로 구현된 구선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적을 휘저은 뒤에 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하객진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아군의 배가 적의 백들과 함께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역설적인 동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아군이고 위상의 측면에서는 우리 편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에게 구선의 이러한 면면은 이순신을 공격했던 것이 결국 이순신을 돕게 되는 준사의 총알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한산용의 출연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이분법이 아닌 변증법인 것이고요. 분열이 아닌 화합인 것입니다. 꽤나 올바른 영화이고 은근히 지적인 영화로 느껴지는 것이죠. 한산용의 출연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팔에 총상을 입은 이순신, 왼팔에 자상을 입은 와키자카, 왼쪽 날개에서 허우적대는 원균. 그러니까 왼쪽에 집중할 때 본질에 도달하는 한산용의 출연. 지금까지 한산용의 출연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快投剑！
저격 병력!